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성격심리학 제5강 동기적 가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강 동기적 관점은 두 차시로 진행이 되는데 5-1차 시에서는 1절 욕구와 압력 및 동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요. 2절에서는 성향적 동기 중에서 성취 욕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향적 동기에는 친해 욕구, 유친 욕구, 근력 욕구가 있는데 이 부분은 5-2차 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5-1차 시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욕구와 동기의 개념을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욕구와 압력 및 동기와 행동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성향적 동기 중 성취 욕구의 개념과 특징을 말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 이론 요소 욕구라는 제목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양한 관심사 중에 여러분은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취업하고 싶다라든지 좋은 학점을 받고 싶다, 장학금을 받고 싶다, 남친을 사귀고 싶다, 여친을 사귀고 싶다, 내 인생에서 꿈을 이루고 싶다, 이런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면에는 욕구와 동기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는 여자친구를 찾고 싶다. 나는 남자친구를 찾고 싶다. 나는 내 인생에서 꿈을 이루고 싶다. 나는 꼭 합격하고 싶다 등 우리가 상상한 삶의 어떤 측면에서 몇몇 사람은 그 내면에 강력한 욕구를 느끼는 반면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죠. 왜 이럴까요? 바로 욕구와 동기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처럼 욕구와 동기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즉, 욕구와 동기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성격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알려면 그 사람의 욕구와 동기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기적 제5강의 주제가 동기적 관점이 되겠죠. 성격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고 내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욕구와 동기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욕구입니다. 흔히 니즈라고 하죠. 만족하지 못하는 내적인 상태, 안정감에 필요한 무언가가 부족한 상태가 바로 뭐예요? 욕구잖아요. 욕구. 사람들이 환경에 있는 대상이나 상황을 어떻게 찾아내고 반응하는지를 결정하게 해주는 내부 지향적인 힘이라고 머레이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생리적 욕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배고프니까 음식에 대한 욕구, 물, 공기, 성, 고통에 대한 회피, 이런 것들이 뭐예요? 생리적 욕구죠. 배설에 대한 욕구도 있을 겁니다. 심리적 구성에 관한 구성에 내재한 것으로서 심리적 욕구는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했던 성향적 동기인 권력 동기, 권력 욕구, 성취 욕구, 유친 욕구, 친해 욕구, 권력 욕구 이런 것들이 심리적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구 이론을 검토할 때는 생리적 욕구에서 시작하는 것이 좀 쉽겠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가장 일상생활 속에서 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생리적 욕구에서 시작하는 것이 쉽겠죠. 욕구의 강렬함은 관련된 행동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겠죠. 욕구가 강렬하면 할수록 행동의 강도는 어떻게 되죠? 더 커지겠죠. 자, 배고파요. 예, 배고픔. 음식에 대한 욕구가 생겼어요. 그것이 배고픔의 동기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어때요? 3일을 굶었어. 그러면 어때요? 행동에 대한 강도는 어마어마하겠죠. 일주일 굶으면 도둑 안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주일 굶으면 보이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욕구가 강렬하다는 거죠. 강도에는 정열, 열정, 철저함 등 여러 속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욕구는 두 가지 면에서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욕구를 가졌을 때 특정한 어떤 것, 목표 대상에 대한 욕구예요. 예컨대 물을 요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일반적인 그냥 욕구가 아니고 바로 물이 필요한 것이죠. 욕구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성입니다. 하나는 어떤 특정한 것, 목표 대상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대상 쪽으로 향하여 움직이든지 아니면 그것에서 벗어나든지 여부를 명확히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무언가를 가지려고 접근하거나 또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음식을 보고 욕구가 생겼어요. 배고픔의 욕구가 생겼고 동기가 생겼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때요? 그건 어때요? 그것을 가지려고 한단 말이죠.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 목표 대상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죠. 반면에 아주 뜨거운 여름에 너무나 더운 여름에 떼약볕이 이렇게 꽉 내리쬐면 너무 막 일사병이나 열사병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는 어때요? 시원한 곳, 시원한 것이 목표 대상이 되고 시원한 것은 목표 대상이 되어서 움직이게 하죠. 시원한 곳, 그것은 뭐예요? 접근하려고 하잖아요.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 따가운 햇빛을 어때요? 회피하려는 욕구가 생기게 하죠. 이렇게 욕구는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접근하려고 하는지 회피하려고 하는지. 조금 전에 학습한 거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욕구의 강렬함은 행동의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열정, 열감, 열광, 철저함 등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욕구는 지시성이 있어요. 욕구 강도는 어느 행동이 일어날 것인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음식을 보고 배고픔이 생겼어요. 배고픔의 동기가 생겼다. 욕구가 생겼어요. 그럼 어때요? 그때는 음식을 찾는 행동이 나타나겠죠. 그러다가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만 다리가 너무 아파. 그러면 앉을 곳을 찾게 되죠. 의자를 찾거나 벤치를 찾게 돼요. 그럼 어때요? 그 행동이 의자를 찾는 행동이 또 나타나겠죠.
이것처럼 욕구 강도는 어느 행동이 일어날 것인지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다리 조금 아프다 그러면 어때요? 막 견딜만하다 하면 그거 안 찾겠죠. 그럼 다른 욕구를 또 찾겠죠. 또한 욕구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일련의 목표 대상이나 사건과 관계가 돼요. 특정 욕구는 대상에 대한 접근 또는 회피 여부를 명확히 한다 그랬어요. 방향성이 있다 그랬죠. 두 가지 방향성. 아까 앞에서 살펴본 거 정리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 그랬죠. 욕구에는 첫 번째는 목표 대상에 관계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음식일 수도 있어요. 또 뭡니까? 어떤 성취 동기일 수도 있겠죠. 장학금을 타야 된다. A 플러스를 받아야 된다. A 학점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목표 대상입니다. 특정 욕구는 대상에 대한 접근이나 회피 여부를 결정해 준다 그랬죠. 방향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욕구에는 강렬함, 강렬성, 지시성, 방향성이 있다고 했어요. 자,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자, 그래프를 보면 A, C, B, C, A, B, C. 이건 뭐예요? 발현 행동이에요.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 밑에 있는 선 그래프 보세요. 선. 곡선으로 된 그래프 보시면 A가 있고요. P가 있죠. P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네요. C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A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선이. 이건 뭐예요? 동기 강도를 말해요. 이 그래프는 시간의 흐름에 걸쳐서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특정 시점의 행동은 몇 가지 동기의 상대적인 강도의 변이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 상단의 알파벳은 일정한 시간에 세 가지 활동 중, 그러니까 A 활동, B 활동, C 활동 중 어느 것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동기가 다른 동기보다 올라가면 그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동기가 올라가면 또 다른 행동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행동은 동기에 따라서 변화된다. 그때 그 욕구, 동기가 얼마나 강렬한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자, A 보세요. A 그래프를 보시면 자, A가 가장 위에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그러면 A가 맨 위에 있기 때문에 A 행동이 나타나겠죠. 그러다가 C가 이제 올라갑니다. 자, A 조금 전에는 배가 고팠어요. 배고픔에 대한 동기가 생겼으니까, 욕구가 생겼으니까 밥을 먹는 행동을 하겠죠. 자, C는 뭐예요? 이제 밥을 먹고 배가 이제 불러요. 그러니까 아, 뭔가 커피를 한 잔 먹고 싶어요. 그럼 어때요? C가 나타나서 커피 전문점을 찾게 됩니다.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곳.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마셨네. B가 나타나요. 아, 성취욕구가 생겼어요. 와, 오늘 요거 마무리하고 부장님한테 칭찬도 받고 일찍 편안한 마음으로 퇴근해야지 해서 이제 B를 한다. 하다가 다시 C가 나타나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 차를 한잔 해야 되겠네 하는 욕구가 또 생겨요. 그러면 그 차를 차를 마시기 위해서 차를 뭐 타러 갈 수도 있고 사러 갈 수도 있겠죠. 예. 다시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차도 마시고 이제 일하다 보니까 이제 배가 고파. 그래서 A 다시 배고픈 행동이 나타나죠. 이렇게 한 동기가 다른 동기보다
올라가면서 행동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한다. 그래서 욕구는 그 강렬함의 정도, 지시성, 어느 행동이 일어날지를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리고 방향성이 있어요. 접근할지 회피할지. 또 어떤 목표 대상과 혹시 혹은 사건과 관계될 건지 하는 방향성을 알려준다. 다음 동기입니다. 욕구는 동기를 통해 나타난다. 동기는 선호하는 경험과 목표를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감정적 색채가 되어 있는 인지의 군집이다라고 베클리랜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기는 생각이며 생각은 목표와 관련된다. 따라서 동기는 행동으로 표출되겠죠. 음식에 대한 욕구는 욕구입니다. 음식에 대한 욕구는. 그것이 배고픔이란 동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색깔을 띠죠. 그러니까 절실한 어떤 색채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구와 동기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압력입니다. 동기는 욕구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음식을 딱 보니까 배고프네 하는 동기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욕구에 영향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 사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브레인은 외부의 영향력에 대해 압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압력, 프레스. 무언가를 얻고자 또는 회피하고자 하는 욕망을 만들어내는 외부 조건이 되겠죠. 음식에 대한 욕구가 배고픔이라는 동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너무너무 피자를 좋아하는데 이 피자를 생각도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옆에서 피자를 먹고 있네.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불고기 피자예요. 그 냄새를 맡으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미칠 것 같아. 그럼 어때요? 그 전까지는 그런 욕구가 출현하지 않았는데 옆에서 피자를 먹으려고 탁 했는데 그 냄새, 그 불고기 피자의 그 색채, 모양 이걸 보니까 음식을 먹고자 하는 동기가 되살아난 것이죠. 이런 경우에 동기는 욕구가 아닌 압력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기는 욕구와 압력에 영향을 받는다.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받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합쳐서 결합되어서 배고픔이라는 동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음식에 대한 욕구만으로도 배고픔이라는 동기가 생기고요. 압력만으로도 배고픔이라는 동기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물론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배고픔이라는 동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적 욕구 상태와 외부 압력은 둘 다 특정한 종류의 행위와 관련된 동기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외현적 행동으로 나타나겠죠. 심리적 욕구의 경우에는 생리적 욕구보다 동기와 욕구의 명확한 구별이 어렵다. 음식에 대한 욕구가 배고픔에 대한 동기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생리적 욕구는 어떻게 보면
욕구와 동기를 구별하기가 참 쉬워요. 그렇지만 심리적 욕구, 친해 욕구라든지 유친 욕구라든지 권력 욕구라든지 성취 욕구 이런 거는 성취 동기와 친해 동기와 유친 동기와 권력 동기와 명확한 구별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성격에서도 욕구와 동기를 상호 호환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특히 심리적 욕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리적 욕구에 있어서는 그냥 욕구와 동기는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굳이 구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구별하려고 하면 할수록 혼란에 빠집니다. 물론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구별하도록 내가 연구를 해서 반드시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거예요. 예, 그런 도전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석사,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이 동기, 심리적 욕구에 있어서 동기와 욕구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을 만들겠다. 이런 학생이 있으면 그것도 뭐예요? 성취 동기가 굉장히 큰 학생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큰 학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욕구, 동기, 특히 이제 생리적 욕구에 있어서 욕구와 동기는 구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구별이 쉽다 그랬어요. 그러나 심리적 욕구에 있어서 욕구와 동기는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자, 욕구와 동기, 그리고 성격에 대해서 한번 이제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가 강할 때 그것은 행동에 영향을 미쳐요. 뭐 욕구라고 더 좋아요. 동기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된다? 변한다 그랬어요. 동기 성향조차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하나는 존이고요. 하나는 마이클이에요. 자, ACH는 achievement죠. 성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C라는 행동, B라는 행동, 다시 achievement, 다시 C라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여기 앞선 그래프와 같이 여기는 까만 선 그래프는 성취를 나타내요. 성취 동기. B는 어떤 뭐 행동이라고 할까요? 뭐 음식에 대한 욕구라고 합시다. 뭐 B는 C는 목마름에 대한 욕구라고 할까요? 그렇게 했을 때 조는 성취에 대한 동기 성향이 높아요. 조는 마이클은 낮은데 조는 다른 동기가 높을 때조차도 성취 동기가 가장 높아서 다른 동기보다 더 우위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세요. 자, P가 잠깐 나타났어요. 잠깐 보세요. 배고픔. 배고픔 잠깐 나타났죠. 이 친구는 배가 고파도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꼭 해내고 말겠다는 그런 성취 동기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배고픔도 잠시 잊고 그 일을 완료하기 위해서 그 뭐 자격증을 딴다, 또 취업을 이룬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중하죠. 그러다가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피가 잠깐 나타나요. 잠깐 나타나고 계속해서 어때요? 성취 동기가 굉장히 높잖아요. 보세요. 계속해서 높죠. 성취 동기가.
이 배고픔에 대한 욕구, 동기는 잠시 나타나잖아요. 먹어야 되니까 짧게 나타나요. 목마름 보세요. 그래도 성취 동기가 전부 다 높아요. 목마름도 참고 공부를 합니다. 이 학생은. 조는. 근데 목마른 거는 생리적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나타나요. 잠시 나타나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성취 동기는 높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마이클 보세요. 마이클은 성취에 대한 동기 성향이 낮아요. 보시다시피 낮습니다. 마이클의 성취 동기 성향입니다. 낮죠. 다른 것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잠시 높다가도 목마르면 그냥 금방 나타나요. 그러다가 또 배고프다고 또 밥 먹으러 가네요. 밥 먹네요. 계속 밥 먹네요. 목마르다 또 뭐 하고. 예. 이 일을 하는 거, 뭐 자격증 천천히 따지 마. 배고픈데. 먹고 살라고 하는데.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클은 성취에 대한 동기 성향이 낮고, 마이클의 경우에는 성취 동기가 가장 강렬한 동기가 될 만큼 높지가 않아서 성취와 관련된 행동을 그리 자주 나타내잖아요. 밥 먹는 거, 뭐 차 마시는 거, 이런 것만 주로 하죠. 그러니까 이 성취 동기가 어때요? 개인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죠. 욕구와 동기, 성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누군가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욕구와 동기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동기를 직접 묻지 않는 대안 전략이 있어요. 네 동기가 뭔데? 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거. 모건과 머레이는 영화의 상이 스크린 위에 투사되듯이 욕구가 개인의 환상에 투사된다고 주장했어요. 머레이는 이 과정을 통각, perception이라고 불렀고, 모건과 함께 주제 통각 검사, Thematic Perception Test, TAT를 개발하였죠. 우리가 앞서 강의에서 이미 심리검사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학습할 때 주제 통각 검사 TAT 검사 소개했고요. 거기에 예시가 되는 검사지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동기가 TAT를 통해 측정될 때 일련의 모호한 그림 세트를 보게 되고 각각을 이야기를 만들도록 요구를 받게 되죠. 그 그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감정이 어떠한지,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 상황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해 기술이 포함되고 만드는 이야기 주제 속에 우리의 잠재적 동기가 반영된다고 보는 것이 주제 통각 검사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죠. 이미 배웠기 때문에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 두 개가 나오죠. 다음은 성취 욕구와 성취 동기의 이 동기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과제 선택을 하는지, 그런 과제 선택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동기와 성취 욕구를 이제 나누는 기준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구분하지 말자. 그게 그거다 라고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성취 동기 수준에 따라서, 뭐 성취 욕구라고도 해도 돼요. 성취 욕구 수준에 따른 과제 선택 행동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취 동기가 낮은 사람 보세요. 성취 동기 수준이 낮으니까 어때요? 난이도가 어때요? 낮은 것을 선택했다. 고 했을 때 그 행동이 어때요? 쉽게 달성할 수 있겠죠. 쉽게 달성할 수 있어요. 성취 압력이 크지 않아요. 쉽게 달성할 수 있어요. 성취 동기 수준도 낮은데 간단한 중학생이 초등학생 한 3, 4학년 거 푼다. 성취 압력이 크지 않죠. 좋은 결과를 획득하기 쉽죠. 100점 받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성취 동기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난이도를 높게 잡는 학생들이 있어요. 실패하더라도 과제 자체가 어려운 거지 자기 잘못은 없다고 여길 수도 있겠죠. 뿐만 아니라 운이 좋아가지고 성공할 가능성도 있어요. 자, 성취 동기도 높고 난이도가 높게 잡은 학생들은 보면 자기 능력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취 동기 수준에 따라서 과제 선택 행동의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성취 동기가 높은 학생들은 난이도도 높은 걸 하려고 한다. 자, 성취 욕구, 성취 동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동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이 달라지는가? 과제 선택에서 달란다 그랬죠. 성취 동기가 낮은 사람은 난이도가 낮은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때로는 엉뚱하게도 난이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행동 경향을 보이기도 해요. 왜냐? 손해볼 게 없다. 어차피 실패할 거 어려워서 실패했다라고 또 되고 성공한다면 만약에 운이 좋아서 또 이것도 행제라는 거죠. 그렇지만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이 대체적으로 높은 난이도를 택한다는 거죠. 자, 다음 그래프 보겠습니다.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알고 싶어요. 어느 정도 자기가 수준이 되는지. 트로피는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잘 진단해주는 문항과 그렇지 않다고 알려진 문항을 선택하게 했어요. 성취 동기 수준에 따라 4집단으로 나누어 행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성취 동기가 높을수록 진단가가 높은 문항에 대한 선호가 크게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황색은 높은 진단가예요. 파란 하늘색은 낮은 진단가죠. 그래서 성취 동기가 가장 낮은 4분의 1은 어때요? 예. 낮은 진단가를 많이 선택했죠. 물론 높은 진단가, 어느 정도 높은 진단가도 했지만 낮은 진단가를 파란색, 요 파란 하늘색을 많이 선택했죠. 그 다음에 다음 4분의 1 보세요. 그 다음 성취 동기가 그 다음 아래에서부터 두 번째인 4분의 1은 조금 더 높은 진단가를 선택했고 낮은 진단가를 덜 선택했어요. 다음 4분의 1이죠. 세 번째인 4분의 1은 높은 진단가를 조금 더 많이 선택했고 낮은 진단가를 조금 더 낮아지고 있죠. 점점 낮아지고 있죠. 자, 가장 높은 4분의 1을 보세요. 높은 진단가를 선택했죠. 그리고 낮은 진단가를 선택을 적게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성취 동기가 높아질수록 어려운
진단가가 높은 문학이라는 것은 이것이 자기의 그런 어떤 도전 과제, 그러니까 어려운 문항에 대한 선호가 크게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성취 욕구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좀 고전적 연구이기도 하지만 브래드번과 버러는 1500년에서 1800년도 직후까지의 영국 경제사 문헌을 조사를 했어요. 50년 단위로 성취 욕구와 경제 발전 정도를 점수화를 했어요. 성취 욕구는 안정적이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가파르게 올라가는 패턴을 보였어요. 그동안 경제 발전 지표도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패턴이 성취 욕구의 패턴을 거의 동일하게 뒤따랐다는 거죠. 성취 욕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경제 발전 지표도 올라가고, 성취 욕구가 떨어진다 그 시대에 그러면 경제 발전 지표도 떨어진다. 이렇게 성취 욕구의 변화는 경제 지표가 변함을